이 강의는 녹화되어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아침부터 강의한 내용이 심리학 확률이 트레이딩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마이너스 게임이다. 그 다음에 청산이란 무엇인가, 그 전시간의 청산이란 무엇인가, 방아쇠를 당겨라, 그 다음에 끝이 없는 길. 청산이란 강의만 42분 걸렸죠. 자, 이번엔 시간과 사이클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알렉산더 일더 박사가 정신과 의학 박사이면서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죠. 해외 선물 시장의 탑 트레이더, 심리 투자 법칙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자, 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꾸려가죠. 그러나 인간은 제한적이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살아가며 과거의 실수에서 눈꽃만큼의 교훈도 배우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역사나 모든 것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죠. 그러나 과거를 보지 않아. 과거를 보지 않으면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있죠. 무지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현실이다. 내가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공하다면,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공공하다면 분명히 그것은 과거 속에서 뭔가 삶에 있어서 인생이 뭔가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반성할 줄 몰라. 반성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는 것보다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훈받는 것이 인간은 더 편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 합리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는 무의식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은 평생 뒤바뀌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이나 이 자체가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단순하죠. 원초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주가는 뭐가 만들어냅니까? 군중의 심리가 만들어냅니다.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살면서도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개인은 달력과 시계에 따라 살지만, 시간에 따라 산다는 이야기죠. 이 사계절, 시계에 따라서. 군중은 시간 개념이 없다. 군중은 마치 세상의 시간을 다 가진 양, 감정대로 살아가죠. 감정대로.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정대로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감정대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이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레이더,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가의 변화에만 몰두하고, 현재 주가가 변화하는데 몰두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역시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문명의 징표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을 의식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다. 시간에 주목하는 시장 분석가는 시장의 군중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다. 참 서도가 아주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어.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시간과 사이클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시간 프레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가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특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식 트레이딩 시아라 장용환 선생도 책에서 이 해외 선물 시장이나 주식 및 해외 선물 시장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상하이 차트 속에 돈이 있다. 성공의 열쇠다 하는 말을 하죠. 제가 그 강의했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엘더바스도 다음에 나올 3중 매매 스크린 매매 기법에서 그게 나옵니다. 자, 사이클이라는 거 봅시다. 장기 주가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미국 주식시장은 4년 주기를 보이는데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 집권 여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팽창 정책을 쓰죠.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정당은 집권을 하게 되면 긴축 전쟁을 펴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시기, 즉 다음 선거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팽창 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긴축 정책으로 유동성이 감소하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대체로 대선 2년 전부터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대통령 선거 이후 12, 18개월까지는 약세를 보인다. 이게 이제 어떤 정치와 경제에 얽힌 경제의 그 진폭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의 주요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와 생산자와 군중 심리가 결합해서 형성된다. 이를테면 가축 가격이 상승하면 축산업자는 너도나도 가축 두수를 늘리죠. 그런데 가축이 시장에 내다 팔 때쯤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축산업자는 사육 두수를 줄이게 되죠. 자,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가 공급의 법칙이죠. 가격이 상승하고 축산업자들은 다시 사육 두수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가축 시장의 강세와 약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게 파동이죠. 파동. 돼지가 소보다 빨리 자라므로 돼지 시장의 주가가 소시장보다 주기가 짧다 이 말이에요. 주기가 짧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거요.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주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기본 이 파생시장의 철학을 알아야 되죠. 자,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축산업자는 사육 두수를 늘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주 시장의 강세와 약세 주기가 반복된다. 돼지가 소보다 빨리 자라므로 돼지 시장의 주가가 소시장보다 주기가 짧다. 이해되죠? 프로는 장기 사이클을 통해 시장의 큰 흐름을 식별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아마추어인 트레이더는 단기 사이클을 이용해 정확한 타이밍과 단기 전환점을 예측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상하이 차트죠. 하나의 주가가 시간 사이클에 의해서 똑같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죠. 주가는 똑같아. 그러나 시간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진짜 이 시간 사이클의 개념을 6가지 모니터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단순히 분석 자료는 간단해요. 캔들하고 이평선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린 선, 이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의 동향을 장기 이평선에 예측을 하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은 하위 차트에서 찾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 차트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자, 여기 보면 때로는 차트상의 가격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레이더들은 연필과 차로 인접한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연장시킨 다음 천정을 예측한다. 그리고 인접한 최근의 바닥 사이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연장시켜 언제쯤 다시 바닥을 찍을지 추측한다. 이게 이제 시간 개념에 의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런 방법이 이제 추세선도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추세선보다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이 있죠. 비율을 그렇게 재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사이클 예측으로 주머니를 채운다. 이들 전문가 중 차트상에 보이는 사이클이 실은 상상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존 앨러슨은 MASA, 메사죠. 메사 같은 수학적으로 엄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기 현령에서 주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이클처럼 보이는 패턴은 80% 가량이 노이즈 현상, 즉 의미 없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인간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질서가 없는 상태보다는 착각이나마 질서가 있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게 카오스 이론이죠. 상공에서 강을 바라보면 강물이 사이클을 갖고 왼쪽 오른쪽으로 굽이치는 것 같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물은 강가보다 가운데가 더 빨리 흐르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계곡을 굽이쳐 내려간다. 자와 연필로 시장 사이클을 찾는 건 수맥 탐지봉이나 지하수를 찾는 꼴이나 다름없다. 수맥 탐지봉으로 이런 불합리한 방법을 매매하다 보면 소가 뒷걸음질로 쥐를 잡던 몇 번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 손실을 거둬받아 번 돈을 다 날리게 된다. 정말 사이클을 이용해 트레이딩 하려는 생각이라면 매사, 프리어 분석 같은 수학적 기반으로 사이클을 포착해야 된다. 자, 프리어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샘플로 사이클을 찾아내지만 매사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사이클을 추구한다. 매사는 비교적 단기간의 데이터로 질서 정연한 사이클의 움직임을 보이는 증거를 찾는다. 이게 단기 차트죠. 끊임없이 매매 시도를 생성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매사는 80%의 기간 동안 이 사이클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노이즈에서 의미 없는 주가 변동이죠. 노이즈에서 사이클이 출현하는 것을 포착하고 사이클이 사라지는 시점을 알려준다. 매사란 프로그램을 한다. 이거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저도 읽고 있습니다. 자, 속도가 좀 길죠. 자, 시간상의 되돌림. 수많은 트레이드의 가격 되돌림을 눌림목, 이런 것을 올림목, 눌림목, 상향 조정, 하락 조정을 주시한다. 이를테면 시장의 120포인트 상승했다가 앞선 상승의 50%인 60포인트만큼 하락하면 롱 포지션을 늘려나간다. 이게 뭐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승했잖아요. 여기가 100이야, 100. 100이면은 여기에서 하락 파동이 50이요, 50. 50이 오면 다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50이라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 몇이냐면, 써드릴게요. 자,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예요. 자, 주가라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여기서 3분의 1, 여기 찍어봐봐, 여기. 요렇게 맞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상승이에요, 상승. 요런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단지 이 3분의 2가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질 염려도 있겠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피보나치 수열의 기준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요. 자, 얘기 한번 봅시다. 되돌림 정도를 측정한다는 발상은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어. 각각의 상승이나 하락이 얼마 오래 지속되었는지 측정하면 유용하다. 자, 방금 피보나치 수열을 제가 그 차트형 강의에서 이거 다 해놓은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5의 법칙. 자, 5의 법칙을 한번 보자고요. 시간 단위가 다른 차트를 들여다보면 마치 시장이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혼란에 빠진다. 일간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인데 주간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일간 차트, 짧은 차트죠. 에는 하락 추세인데 주간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나타난다. 쭉 읽어, 이제 보시면 결론 나옵니다. 그중 어떤 추세를 따를 것인가? 일중 차트를 보면 더욱 혼란스럽다. 트레이더는 대부분은 하나의 시간 단위를 선택하고 다른 거 무시한다. 그러다가 자신이 선택한 시간 단위에 벗어나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하면 타격을 입는다. 자, 5라는 요소로 이제 예를 들어봐. 5라는 요소로 모든 시간 단위를 연결할 수 있다. 월간 차트로 시작해, 월간이 더 장기 차트죠. 주간 차트로 넘어가면 1개월에는 4.5주가 있어요. 매매하는 기간이. 다시 일간 차트로 넘어가면 일주일에는 5거래일이 있죠. 5거래일. 시간 단위가 점점 좁혀가서 일중의 시간 차트를 보면 1거래일에는 약 5, 6시간이 있다 이거지. 자, 데이 트레이더는 10분 차트, 2분 차트를 보면 같아요. 이게 같아. 이 사이클이 마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간에. 왜 그랬냐 하는 이야기야. 왜 그랬냐. 여기 나오잖아. 여기 요거 보시면 알죠. 자, 5라는 요소는 시간 단위로 연결할 수 있는데, 월간 차트에 시작해서 주간 차트로 넘어가면 1개월에는 4.5주가 있죠. 근데 한 주에는 5거래 있죠. 그래서 맞는 거야. 이게 왜 맞는 이유가 뭐냐면 4.5주가 있죠. 4.5, 1개월에는 4.5주가 있고 일주일에는 5거래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거야.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산이 내는 거예요. 이게 5에. 그래서 데이트레이드는 10분, 2분 차트를 볼 수 있다. 모두 5라는 공통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리딩하면서 2분 차트를 자주 틀어주죠. 그러면 2분 차트에 맞고 10분 차트에 맞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맞을까? 20분 차트가 맞고 40분 차트가 맞죠. 자, 어떤 시장에는 제대로 분석하려면 적어도 2개의 시간 단위로 분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상하이 특강이지. 응? 근데 2개의 분석으로 이제 이 이야기는 포지션의 이야기야. 포지션 할 때는 2개 이상의 것을 필요한데, 우리 데이들은 좀 더 섬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시간 단위, 5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 시간 단위를 말해요.
이 두 개의 시간 단위는 O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시간 단위로 시장을 분석할 때는 짧은 시간 단위인가, 긴 시간 단위인가, 5배는 짧아야 된다. 자, 일간 차트를 분석하려면,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시기는 제대로 분석하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시간 단위로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2개의 시간 단위는 O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2개의 시간 단위로 시장을 분석할 때는 짧은 단위가 긴 단위보다 5배는 짧아야 된다 이 말이지. 자, 5배 이거 분석할 때는 짧은 시간 단위, 이렇게 2분봉을 내가 자주 보죠. 2분봉 보면서 제가 보여준 것이 몇 분 정도 보여줘요. 5분에서 5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10분, 20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래요. 자, 일간 차트를 분석하려면 먼저 주간 차트를 분석해야 하며, 10분 차트를 이용해 데이 트레이딩 하려면 일중시간 차트부터 먼저 분석해야 된다. 일봉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 데이 트레이딩 하려면 일중시간, 이게 60분봉이에요. 60분봉. 일중시간이라 했으니까 60분봉을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것은 60분, 120분, 240, 480, 960도 봐버리죠. 예? 그리고 일봉, 월봉으로 넘어가죠. 이것이 3중 스크린 매매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다 그 말이야 방금. 그러니까 시간 사이클이라는 것은 상하이 차트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5의 개념이요. 공통인수가 5라고. 그런데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2의 배수를 써도 되고 3의 배수를 쓰는 거예요. 홀짝을 같이 써줘야 된다고. 여기서는 지금 짝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식 트레이딩 시작하고 장유한 선생님도 거기 짝수의 개념을 한데 저는 홀수의 개념을 더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빠지게 되기 때문에 홀수와 짝수의 개념 2단위와 3단위를 배수로 보는 거예요. 3단위의 배수는 몇 배예요? 5배면 15분봉이죠. 10배면 30분봉이죠. 30분, 60분, 120분, 120분, 240 배수로 나가죠. 반면에 2의 배수면 어떻게 돼요? 10, 20, 40, 80, 160. 거기에 같이 딱 끼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5의 배수에는 여기 봐봐봐. 여기에서 내가 1분봉도 여기 T봉 놔두고 여기 1분봉 놔뒀죠.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분봉이 들어가죠. 여기서. 자, 분봉이 2분봉. 아이씨 왜 그랬나 이거. 왜 잘못됐네 이거. 네? 2분봉을 놔둬. 2분봉. 여기 2분봉 놔두고 여기에 3분 놔두죠. 그러면 2배수하고 3배수가 있었죠. 이걸 놔두고 여기에서 바로 나눠 2배수로. 2 놔두고 2배수가 뭐예요? 5도 되죠. 2의 배수가 4죠. 근데 유격 차익은 5로 보는 거야. 그리고 5 다음에 10, 20, 40, 80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10 해놓고 짝수 하나 집어요. 홀짝을 다 봐야 되니까. 해놓고 10, 20, 40, 80, 160을 딱 보는 거예요. 15로 끼워놨죠. 뭐 15의 배수가 어디 있었을까? 30에 있죠.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는 30, 60, 120, 240, 480, 960. 이게 시간 배열을 홀짝으로 나눠진 거지. 지금 여기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짝수의 2배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이 맞아요. 왜 그냐면은 모니터가 3개잖아, 3개. 네, 3개. 모니터가 지금 거기에서는 3개예요, 3개. 나는 6개라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3개를 어떻게 였냐? 이걸 홀로 집어온 거예요. 홀수로 집어 연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정확히 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지. 제가 이 3개 갖고 이 짝수 2의 배수를 해봤어. 그랬더니 허점이 생겼어. 그래서 2의 짝수의 2의 개념을 떠나서 다시 홀수의 개념을 집어 연 거예요. 3의 개념을. 3 개념은 뭐예요? 1 개념도 또 있지. 그러면 3에서는 홀수니까 5가 되죠. 5의 배수면 다시 짝수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5배의 개념을 15가 하죠. 그래서 세분화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포지션 트레이딩 때문에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했고, 나는 데이이기 때문에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마 국내에서는 딴 데서는 한 사람이 있는가 모르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 개념을 이미 한 4년 전부터 이미 도입해서 나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자, 또 이런 개념은 제가 설명하면서 많이 나오니까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